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이번에는 2025년 환경창업대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창업이라니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오늘 환경창업대전 관련해서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자, 이번 대회는 녹색 산업 분야에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며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 전반의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고요. 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창업을 열정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자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가 환경 미래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 환경을 고려하는 ESG 활동이 계속해서 화두였던 것처럼 이제는 이 환경 창업 분야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이 환경 창업 대전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참가 자격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예비 창업자 팀 부분은 통합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와 팀원 중 창업기업 대표가 창업 후 7년 이내에 합니다. 둘째, 스타기업 부분은 업력 7년 이내인 창업기업 대표자이면서 누적 투자 금액이 30억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창업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심사에 고려되므로 각자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 녹색 창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대회 꼭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든 접수는 에코스퀘어 누리집 또는 지정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정보 동의서, 참가 서약서와 같이 정해진 서류들을 반드시 규정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평가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서류에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상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025 환경 창업 대전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 2025년 4월 1일부터 5월 2일 18시까지입니다. 단 대회 기간 외에도 환경 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이 운영되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 평가, 비대면 및 대면 발표 평가, 최종 경연을 거쳐 최종 수상팀이 결정됩니다. 대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관련 웹사이트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환경 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지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 주변에서 좀 참고할 만한 환경 창업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네. 거기서 그 잡초를 가지고 네. 비료를 만드는 거를 가지고 환경 창업으로 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또 예전에 그 불가사리를 갈아가지고 제설제로 쓴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물건들을 가지고 쓴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한번 썼던 물건을 다시 재활용한다. 제가 봤던 사례 중에 타이어를 가지고 신발 밑창을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를 하면은 환경 오염이 되지만 있는 걸 한 번 더 쓰면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환경이 덜 괴롭혀지니까 그걸 쓰는 거죠. 그렇군요. 평소에 이런 환경 관련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접수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작성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임의로 작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혁신성, 사업 확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상세한 시장 분석과 성장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첨부된 증빙 서류와 일치 여부가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좀 거짓이 들어간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내면 일단은 그 예선은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에 기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났을 때 이제 다음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서류 심사, 발표 평가, 그리고 최종 경연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 방안 및 성장 전략을 꼼꼼히 분석하며 발표 평가에서는
실제 사업 추진 역량과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경연에서는 국민 참여 평가 및 전문가 심사를 바탕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이 결정됩니다. 단계별 배수 점수 체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서류부터 발표, 최종 경연까지 꽤 긴 절차를 통해서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시상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각 부문별 대상, 짐틀팀, 우주상, 장려상, 입선 등 여러 부문으로 나눠서 총 상금 규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환경부 장관상, 진출팀상, 우수상 등이 있으며 스타기업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상팀은 상금뿐 아니라 후속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교육, IR 역량 강화 등도 제공받게 되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네, 친환경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진행되는 이 환경 창업 대전 수상을 하게 되면 상금과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에 참여할 수 있나요? 대회 수상팀에 대해서는 창업 자금 지원, 녹색 융합 클러스터 벤처 입주 시 가점 부여, 그리고 맞춤형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사업 실증, 투자 유치 상담, 글로벌 판촉 개척 등 사업화 전 단계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초기 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실제로 이 창업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대회에서 좀 어떤 분야를 신경 쓰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는지 미리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대회에서 폐자원 재활용, 새활용, 탄소 중립 기술 등 녹색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저감, 자원 순환,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 실제 환경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 모델을 우대하며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창업 아이디어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우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네. 작년 2024년에 환경창업대전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그린애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켄텍 교원 창업 기업인 그린애플은 폐바이오매스에서 탄소 중립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성공 사례는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실질적인 사업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창업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네, 폐바이오매스에서 탄소 중립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 작년에 수상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에 좀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회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어떻다고 보시나요? 자, 이런 성공 사례들은 일단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혁신적인 환경 기술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게 돈이 될 거라는 건 또 별개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되는지를 알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네. 아무도 시작을 못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을 주고 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면 아, 이게 안 되더라도 내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녹색 산업 분야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처음 이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지,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일지도 좀 전해주실까요? 가장 어려운 게 뭐 서류 준비라든가 네. 사업계획서 작성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 등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지원 기관이 다 따로 있어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멘토링 그리고 서류 작성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주고요. 전문가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서 서류 보완 및 전략 수립을 도와줍니다. 네, 정부와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외에도 이번 대회 참가 전에 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회니까 가서 수상을 하는 게 목표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상받은 집들이 어떤 집들인지를 이제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런 쪽에다 상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다른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창업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데를 많이 참가해서 최신 트렌드와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최근 이 환경 창업 관련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 전년도 수상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이 심사가 서류 심사 외에 발표 평가,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발표 평가할 땐 좀 어떤 점 신경 쓰면 좋을까요? 우선 발표 평가할 때 대표가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발표 평가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혁신성, 시장 경쟁력, 실현 가능성 및 창업자의 열정과 역량이 주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비대면과 대면 평가를 통해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전달력, 그리고 실제 사업화를 위한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발표 자료와 영상, 멘토 의견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네, 또 평가 기준을 보면 문제 인식, 해결 방안 이렇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인 건가요? 자,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창업 아이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창업 동기, 그리고 문제의 명확한 인지가 평가됩니다. 반면 해결 방안에서는 제시된 기술이나 전략의 실현 가능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사업 확장 가능성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양쪽 요소가 균형 있게 제시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의 기업에 가서 한번 인터뷰라도 해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품이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인터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또 단순히 이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창의적인 게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창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시장성과 성장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시장성을 또 이게 측정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 및 산업 수요에 얼마나 말문의를 평가해서 성장 전략을 단계별 사업 확장 계획과 경쟁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포함합니다. 창업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이것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대상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창업대전에 참가할 창업자나 팀이 좀 갖추면 좋을 역량,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과 함께 치밀한 시장 분석, 기술 개발 및 재무 관리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싸우지 말아야 돼요. 팀원 간에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이 다투게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팀원 간의 원활한 협업과 각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꾸준한 개선과 혁신 또한 정신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기존에 했던 걸 다 엎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는 심사 과정에서 크게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5 환경 창업 대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꼭 이 대회 내용에 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해서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 분야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2025년 환경창업대전은 참가 자격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예비 창업자 부분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또는 팀. 둘째, 스타 기업 부분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30억 이하인 기업 대표가 지원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타 대회 수상 이력 등 부정 요소가 있는 경우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 접수는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음 달 2일까지 에코스퀘어 누리집 또는 지정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또 참가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와 참가 사역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규정의 양식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회는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 경연 3단계로 이루어지며 특히 최종 경연에는 전문가 심사뿐 아니라 국민평가단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등 권위 있는 포상이 수여되며 창업 자금 지원, 클러스터 입주 가점, 멘토링, IR 교육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제공됩니다. 네, 환경 창업 대전을 통해서 또 의미 있는 좋은 친환경 창업 아이디어들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